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국을 처음 방문한 유럽 의사들이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낯선 분위기에 압도된 표정이 보입니다. 저는 공항 입구에서 손을 흔들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긴 비행 때문인지 살짝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카페에 들러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아메리카노보다 에스프레소가 일상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얼음 가득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국민 음료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탈리아 의사들은 작은 잔에 들어있는 에스프레소에 익숙했기 때문에 큰 컵에 담긴 차가운 커피를 보고 다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그들은 생각보다 괜찮다며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식 음료부터 체험한다는 사실에 신기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근황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탈리아는 비가 잦고 영하는 눈이 내렸다며 서로 다른 날씨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에 오는 순간 갑자기 날씨가 좋아진 것 같다며 농담 반 진담 반의 대화를 나누자 모두 폭소했습니다. 공항에 대해 느낀 첫인상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한국 공항이 유난히 조용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공항에서는 사람들 대화 소리가 크게 울리곤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절제된 톤으로 움직인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자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한 명은 한국 전통 건축물을 보고 싶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한국 스킨케어를 체험하고 싶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또 다른 의사는 한국 음식 탐방이 가장 기대된다며 배를 두드렸습니다. 특히 한 명은 이번 여행의 핵심 목적이 라식 수술이라고 말해 모두가 놀라워하며 수술 당일을 기대했습니다. 이제 공항을 떠나 서울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숙소가 좁아 3명이 한 방에서 지낸다며 몸을 조금씩 웅크리며 잠을 잤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해둔 깜짝 선물을 꺼냈습니다. 그들이 보다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넓고 현대적인 한국식 아파트를 예약해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의사들은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얼굴로 지금 바로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대형마트입니다. 한국의 식문화와 상품 구성을 직접 체험해야 이 아파트에서의 생활을 더욱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트에서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골라 새로운 숙소에 함께 가져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잔뜩 들뜬 표정으로 카트를 잡았습니다. 마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신선한 과일들이 앞쪽에 배치된 진열대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딸기가 비싸고 시즌이 짧기 때문에 빨갛게 잘 익은 한국 딸기를 보며 사진 속 상품처럼 완벽하다며 감탄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딸기를 카트에 넣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한국식 양념장을 들여다보며 신기해했습니다. 특히 쌈장과 고추장은 처음 보는 재료라며 이것이 한국식 바비큐의 핵심이라는 제 설명을 듣고 즉시 구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밤채스넛을 발견한 순간 유럽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밤이 상당히 비싼 편이라 한 명은 이 가격이면 매일 먹겠다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채소 코너에 도착하자 유럽에서는 보기 어려운 다양한 한국 채소들을 보고 도대체 이건 어떤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냐며 궁금해했습니다. 특히 쑥과 같은 한국 특유의 나물류를 보며 생전 처음 보는 식재료라며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술 코너에서는 거대한 소주병과 다양한 막걸리 브랜드를 보고 충격에 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막걸리 안에 밥알이 가라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이건 도대체 어떤 술이냐며 웃으며 들여다보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막걸리는 마시기 전 살짝 흔들어야 한다는 한국식 음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탈리아 의사들은 한국에서는 술조차 문화가 살아 숨쉰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대표적인 조미료 코너에 도착하자 고추장, 된장, 쌈장 등 수십 개의 양념 브랜드를 보며 이렇게 다양한 조합으로 음식을 만들면 맛이 절대 단조로울 수 없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김치 코너에 도착했을 때는 무려 한 줄 전체가 모두 김치라는 사실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치가 들어가는 채소에 대해 설명해주자 각 나라의 발효 음식과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르다며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냉동 만두를 손으로 들어보고 냄새를 맡으며 어떤 제품이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먹는 만두 종류를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배가 고파 보였고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먹어보겠다며 카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2층의 간식 코너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야기는 점점 더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2층으로 올라가자마자 그들은 넓게 펼쳐진 한국식 간식 코너를 바라보며 어린아이처럼 신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자 종류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처음이라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상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한국식 전통 과자였습니다. 쌀을 튀겨 만든 바삭한 과자, 단맛이 적당히 배어있는 말린 과일칩, 그리고 한국에서 오래 사랑받아온 전통 간식들까지. 그들은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서 재료를 읽어보았습니다. 특히 쌀을 기반으로 만든 과자들은 유럽에서는 보기 어려운 형태라며 이건 도대체 튀김인가, 빵인가, 과자인가라고 묘한 흐뭇함을 보였습니다. 이어 서양에서도 유명한 스낵 브랜드를 보더니 한국에서는 같은 브랜드라도 맛이 훨씬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유럽에 없는 맛이다라며 간장맛, 고추맛, 한국식 매운맛 스낵들을 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특히 유명한 막대 과자 코너에 도착하자 그들은 마치 문화적 충격을 받은 것처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단 한 가지 맛만 있는 초콜릿 막대 과자가 한국에서는 수십 가지 맛으로 변신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딸기, 녹차, 바나나, 쿠키 앤 크림부터 지역 특산물 맛까지 다양한 제품을 보며 이건 거의 예술 수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11월 11일이 막대 과자 데이라는 설명을 듣자 그들은 크게 웃으며 사람들이 사랑을 막대 과자로 표현한다니 정말 귀엽다고 했습니다. 전통 과자와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간식을 뒤섞어 가득 담은 카트를 미는 동안 그들의 얼굴에는 이미 여행의 피로가 모두 사라진 듯 했습니다. 이어 면류 코너에 도착한 순간 또 다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라면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수백 가지의 브랜드와 맛이 진열된 모습을 보고 그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이 한국 라면의 세계다라고 설명하자 세 사람은 감탄하며 웃었습니다. 특히 매운맛 라면을 처음 본 이탈리아 의사는 포장지의 색과 그림만 보고도 이건 절대 그냥 라면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하며 뒷걸음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사는 여기까지 왔으면 한 번쯤 도전해야 한다며 매운 라면을 카트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곧 이어 한국식 김김자반, 김스낵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종이 같은 해조류가 밥과 함께 먹으면 어떤 맛이 되는지 상상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행 중 들고 다니기 좋은 포장김을 보여주자 이건 거의 한국의 파르미지아노 치즈와 비슷한 위치 같다며 한국인이 해외여행 때 김을 챙긴다는 사실을 듣고 개구지게 웃었습니다. 이제 마트에서 필요한 모든 물건을 가득 채우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이 정도 양이라면 유럽에서는 적어도 두세 번의 계산대를 왕복해야 할 양이라며 한국의 빠른 계산 시스템을 계속 감탄했습니다. 마트 쇼핑을 마친 후 드디어 제가 준비해둔 한국식 아파트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들은 층수의 높음과 건물의 깔끔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고 복도마저 먼지가 보이지 않는 수준의 관리 상태에 여기가 주거단지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문 앞에 도착하자 비밀번호 키패드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 점을 가장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여전히 열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번호만 누르고 들어가는 시스템이 매우 미래적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넓은 현관과 신발 벗는 문화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익숙지 않은 한국식 문화였지만 집안이 위생적으로 유지되려면 이 문화가 정말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서자 그들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넓은 공간, 바닥 난방이 따뜻함, 큰 창문에서 들어오는 햇살, 그리고 10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단지 전경까지. 모든 것이 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구조의 아파트를 보기가 쉽지 않다는 말과 함께 그들은 거실 곳곳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특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 즉 온돌의 존재는 그들에게 거의 문화적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추운 날씨가 많은 유럽이지만 바닥 난방은 대부분 호텔이나 고급 주택에서나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들은 발을 천천히 움직이며 이건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방마다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보고 실내 환경을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하고 감탄했습니다. 주방으로 이동하자 그들은 더욱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넓은 주방 구조, 인덕션, 분리형 수전, 주방 아일랜드, 식기세척기, 정수기 등 유럽에서는 매우 고가의 옵션들이 여기서는 기본처럼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집이면 살림이 2배로 쉬워지겠다며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워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탁실이 주방과 연결된 구조를 보고 유럽은 대부분 욕실에 세탁기를 놓는데 여기처럼 전용 공간이 있다는 건 정말 효율적이다고 했습니다.
욕실로 들어가자 자동 비데를 보고 세 사람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기능들을 보며 이건 거의 우주선 조작 패널 수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침실이었습니다. 벽면 전체가 붙박이장으로 되어 있어 수납 공간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그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명은 이 정도면 짐을 다 꺼내놓아도 충분히 남겠다고 말했고 다른 한 명은 이런 집이 유럽에 있으면 분명 상류층 주거 기준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방을 둘러보고 거실로 돌아오자 그들은 바닥에 앉아보는 한국식 문화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 보였지만 곧 따뜻한 바닥 때문에 편안함이 배가 되었는지 등받이를 소파에 기대며 자연스럽게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식 아파트 문화가 가진 실용성과 효율성, 섬세한 배려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왜 한국 사람들이 집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겠다고. 아파트 구경을 모두 마친 뒤 의사들은 따뜻한 바닥에 앉아 여유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소파 대신 바닥에 앉아보는 한국식 문화를 조심스럽게 따라 해보았는데 금세 생각보다 훨씬 편하다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닥 난방 덕분에 차가운 유럽의 집과는 전혀 다른 온기가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발바닥으로 따뜻함이 전달되는 느낌을 작은 온천 위에 앉아있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거실 창문 밖으로는 단지 내 공원, 놀이터, 산책로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라면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겠다며 한국의 공동주거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음 일정은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라식 수술 상담이었습니다. 수술을 앞둔 의사는 평소 불편했던 안경 착용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수술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보다 비용은 낮고 기술 수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자 그들은 병원의 깔끔한 분위기와 국제 환자를 위한 안내 체계에 큰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친절한 의료진이 유창한 영어로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검사 속도와 시스템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다며 연신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수술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끝났습니다. 의사는 수술 직후에도 통증이 거의 없다며 눈앞의 모든 것들이 한층 선명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변화는 여행 기간 내내 그의 감탄을 더 크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서자 이제는 한국의 지하철을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차량 소음과 혼잡을 걱정하던 그들과 달리 한국 지하철역은 매우 조용하고 질서 정연했습니다. 먼저 거대한 노선도를 바라본 그들은 원형으로 도는 순환선과 방사형으로 뻗은 여러 선이 도시 전체를 촘촘하게 연결한다는 점에 감탄했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지하철 구조와 달리 한국은 최신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 직관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각 출입문 위에 적힌 번호는 유럽 의사들의 흥미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앱이 가장 빠른 환승 위치를 알려준다는 설명을 듣자 그들은 이것이야말로 현대 도시가 갖춰야 할 필수 기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마치 도서관처럼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통화도 거의 하지 않고 이어폰으로 작은 소리로 음악을 듣거나 책을 펼쳐 읽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대중교통의 소음이 흔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차분한 분위기를 문화적 충격이라 표현했습니다. 또한 임산부 전용 좌석, 노약자 좌석의 배치를 보고 이 정도면 공공교통 철학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승객이 그 좌석을 철저히 배려해 비워두는 문화를 모두가 인상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게다가 칸마다 비치된 비상산소통, 마스크, 응급키트를 보고 한 명은 이건 거의 병원 수준의 안전장치라며 감탄했습니다. 열차를 갈아타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 그들은 플랫폼마다 설치된 스크린 도어를 보고 이건 유럽에서 꼭 배워야 할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전과 효율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한참 이동한 끝에 마침내 목적지인 불고기 전문점에 도착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주문 벨이 놓여 있고 불판 위에 숯이 올라가는 시스템을 본 그들은 정말 놀라움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손님이 직접 불러야 할 상황 없이 버튼 하나면 직원이 곧바로 응대하는 시스템이 매우 편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지 2분 만에 테이블은 각종 반찬으로 가득 찼습니다. 계란찜, 2가지 김치, 나물육, 감자조림, 파절임, 각종 절임류가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그들은 이 광경을 보고 우리는 아직 고기를 받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 상이 나왔다며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판 위에 올려진 불고기가 익기 시작하자 단내와 풍미가 확 퍼지며 그들의 눈빛도 동시에 반짝였습니다. 첫 조각을 먹는 순간 그들은 거의 동시에 눈을 크게 뜨며 이건 유럽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풍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단짠 양념과 부드러운 육질이 그들의 미각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입니다. 또한 무채, 파절임, 채소 등 각 반찬과 함께 조합해 먹을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맛이 나오는 점을 알고 이건 거의 과학이다고 감탄했습니다. 식사 중간 김치의 매운맛에 놀라 물을 찾는 장면도 있었지만 기어코 다시 도전하는 모습을 보며 모두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식당 입구에 놓인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가 보였습니다. 직접 얼린 아이스크림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서비스에 그들은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럽에서는 보기 드문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한 명은 이 정도로 배가 불러도 아이스크림은 별개의 공간에 들어간다며 이탈리아식 농담을 덧붙였습니다.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난 뒤 세 사람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정말 많은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한국의 마트 문화부터 아파트 구조, 교통 시스템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다르다며 한국의 효율적인 도시 시스템을 극찬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수술을 한 날인데도 이렇게 여행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의료가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의사는 한국은 오래된 전통과 최신 기술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나라라며 유럽에서는 보기 어려운 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오늘 하루만으로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되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한국의 첫 여정을 마치고 밤하늘 아래 환하게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며 내일을 기대하며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국 여행은 이날 밤부터 더욱 깊고 특별한 경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